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게 문제를 푼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만이 푼다고 사실 점수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은 아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많이 풀어서 뭔가 이렇게 뭐 수학 마냥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 변형 문제 있는 거는 니네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그 기본 변형 문제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각 교과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점검하는 용도로 써야지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풀면 이게 적중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 유형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많이 풀면 그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아니에요. 영어는 유형 적중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영어는 반대죠. 영어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제목이니 주제니 빈칸이니 어법이니 요약이니 순서니 유형은 오히려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험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나 변형을 해서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출제자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뭐다? 여러분이 교과서에 대한 학습, 단어도 다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장 다 완벽하게 해석도 돼야 되고 구문 분석도 돼야 되고 주요 문장들 영작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여러분이 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를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를.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 내가 이번 주까지 다 풀어 이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해도 돼. 내가 그거 갖다가 뭐라 안 할 거야. 전혀 뭐라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잖아. 개인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내일만 공부하면 난 교과서 끝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아니야 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도 나는 안 끝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내가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확실한 거는 여러분의 어떤 교과서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형 문제를 풀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 알겠니? 이해 충분히 됐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 이제 우리 수능 지문을 좀 볼 건데요. 온라인 클래스로 진도는 다 나갔다고 들었는데 니네가 옹크를 들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옹크를 다 들은 사람 있냐? 없잖아. 안 들었잖아. 뻔할 뻔하지 뭐. 니네 그거 근데 들어야 출석 인정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어. 파일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어. 이제 프린트를 주고 EBS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보라고 하는데 EBS 영상 보는 거는 그 파일만 클릭해도 완료가 돼요. 네 그걸 확인할 수 근데 없어요. 원래 1학기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진짜 애지간히 귀찮았나 보다. 저동고 선생님들 진짜 양아치네. 아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양아치 아닙니다. 양아치 제가 양아치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양. 그러니까 근데 좀 그렇잖아 이게. 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교과서도 수업 안 한다면서. 아니 수업 안 했다던데? 방금 전에 A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쓰리. 그냥 한 번씩 다 봐 이랬다던데? 보고 이제 의견 적으라고 뭔 의견을 적어? 그 트라이셀 있죠. 맞아요. 내가 만약 그 내가 사람이라면 트라이셀 그걸 영어로 쓰면 그거 댓글 남기는 거예요. 아 그게 수행이에요? 아니요, 세트 그냥 그런 약간 번역기 좀. 요새 번역기 좋아요. 팝하고 쓰세요. 저도 애용합니다. 팝하고. 근데 좀 아니 뭐야 그게. 내가 그러면 지난번에 그 얘기 근데 내 얘기니까 여러분한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A반 애들한테는 그때 A반 수업할 때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때 수업하고 그래서 저희 캡타스 그 지문 있잖아요. 스페셜 레슨. 네. 그걸 할 때 내가 이제 옛날에 겪었던 거랑 약간 좀 흡사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었어. A반 저희도 애들한테. 해주세요. 너네 시간이 없어요. 아 걔네들은 진도 다 끝났는데 한 20분 남아갖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해줬었는데 여러분은 그때 시간이 초과됐잖아요. 진도 나갔는데 몰라요. 자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모의고사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수능 지문이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구성을 했냐면
우리 전에 스틸라이트랑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모의고사 딱 이제 모내기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초반 부분에 이제 그냥 제목 또는 주제 정도만 달아놨고요. 원래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었으니까 이제 원래 문제와 원래 정답까지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 직역체, 팁 뭐 이런 거는 다 기존과 이제 뭐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내용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만한 부분은 이제 내용 설명 또는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습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너네가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에 좀만 구글링 해보면 웬만큼 나와요. 수능 지문이다 보니까 시중에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시중에 안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안 나오냐면 어법적인 거는 거의 다 나와. 이런 거 뭐 set 아니면 뭐 measured 이런 어법적인 거는 진짜 다 나오거든. 근데 어법 이외의 거는 잘 안 나와요. 이게 구글링을 해도. 그러니까 해석을 했는데 너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해석을 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제일 문제거든. 근데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이게 구글링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공부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도입, 주제, 예시, 결론 원래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눴었는데 다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주제만 달았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주제문만 달아놨습니다. 주제문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출제 가능 포인트라고 해갖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달아놨는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뭐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1순위는 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이 돼야 되고 모든 지문에 대한 직격직해가 다 돼야 된다는 점 이걸 무조건 1순위로 잡아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무슨 뭐 변형이 어쩌고 저쩌고 다 의미 없어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얘가 뭔 내용이냐 그래서 얘를 해석 어떻게 하냐 무조건 얘를 1순위로 잡아야 된다. 한글만 영어만 보고도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난번 성적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20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필자의 주장이었는데요.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Adults must play out of norms. 어른들은 놀아야 된답니다. 규범에서 벗어나서요. 어른들이 규범에서 벗어나서 놀아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제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Probably, 아마도 the biggest roadblock to play for adults. 어른에게 있어서 노는 것에 대한 가장 큰 roadblock, 장애물은요. is the worry, 걱정이랍니다. 어떤 걱정이냐? 대절이야, 동격입니다. They will look, 그들이 보이게 될 걱정이라는 거야. 뭐하게 보이냐면 silly, 바보같이 보이고요. improper, 부적절해 보이고 or dumb, 바보같이 보인답니다. 역시나 이렇게 보이게 될 걱정이래요. if, 뭐 한다면 they allow themselves to truly play.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해주다 라고 해석하죠. 그들이 그들 자신을 진정으로 놀게 허락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놀게 허락한다면은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부적절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거라는 그 걱정이 바로 뭐야? 노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즘에도 여전히 이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되게 심했는데요. 쌤이 이제 여러분 나이쯤일 때 프로게이머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 요즘에는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프로게이머는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뭔 직업이냐? 약간 이런 이제 인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게임, 놀이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아이들의 전유물이다. 그러니까 어른이 막 뭐 게임하고 그러면은 어휴 이거 다 커갖고 이게 무슨 뭐 게임하고 앉았고 아유 막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요새는 그렇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뭔가 놀려고 할 때 이제 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진짜 마음껏 놀아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껏 노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거 다 커갖고 뭐 하는 거냐라고 보일까봐 그게 걱정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이어서 볼게. or 아니면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한대.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it is irresponsible. responsible은 책임감 있는 건데 IR 붙어서 반대말이야. 무책임하거나 immature. mature는 성숙한이라는 뜻인데 in 붙어서 반대말이야. 미숙한. 그리고 childish, 유치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뭐가? 투부정사 이하가요.
to give themselves regularly over to play. 여기서 give oneself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몰두하다. 참고로 여기서의 play는 명사로 쓰였어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놀이에 자기 자신을 몰두시키는 거야. 즉 자기 자신이 완전히 빠져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놀이에 빠져드는 것이 무책임하고 미숙하고 유치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내가 막 게임에 빠지네. 아 진짜 내가 내가 다 컸는데 뭐냐 나 되게 막 책임감도 없고 되게 막 미숙하고 나 되게 유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놀려고 할 때 자꾸 이런 게 걸린다는 거야. 장애물로서.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성준이 또 어디 보고 왜 주위를 보고 있어? 여기 봐. 주위 볼 거 없어. 자 다음 거 봐. 자 여기 봐 여기 봐. 왜 얘를 보고 있어? 왜 얘 정수리를 보고 있어? 여기로 봐야지. 볼 거 없어 얘. 자 다시. 자 넌센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말이 안 되는 것과 어리석음은요 come naturally to kids.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온답니다. 일단 그냥 해석해볼게. 하지만 they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내가 써놨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get pounded out인데 이거 좀 잘못 표시됐거든. 이거 좀 고쳐라. 이게 by enormous가 이제 부사고요. pounded out까지는 보어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잘못 표시해갖고. 이 파운드가 뭐냐면요, 이 두드려 패는 걸 이제 파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get은 뭐뭐해지다라는 뜻이고요. get 다음에 pp가 나왔어요. 이 설명이 1번에다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get 다음에 pp 나오면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해지다, 뭐뭐되어지다. 오케이? 그럼 얘는 원래 두들겨 부수다라는 건데 두들겨 부서지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두들겨 맞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니? 이게 get pounded out의 해석을 한 겁니다. 자, norm 규범이죠. 그러니까 규범에 의해 두들겨 맞게 된대요. 어른들은요. 근데 어떤 규범이냐? 관계대명사. look down on frivolity. 여기서 look down on은 뭐냐면 경시하다, 깔보다라는 거야. 밑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거야. 이게 look down on이야. look down on.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frivolity라는 건 별주 단어로 나왔을 텐데 이게 경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박함을 약간 좀 멸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규범에 의해 두들겨 맞게 된다는 거죠. 자,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뭔가 게임하거나 뭐 장난감 갖고 놀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 자체가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아유, 저 뭐 하는 거냐 저게. 되게 하찮고 어리석어 보이고. 하지만 이해는 한다는 거야. 왜?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그래, 애들은 원래 이런 거지 뭐. 이게 자연스럽게 온다고. 그래서 애들인데 뭐 애들은 원래 저러면서 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이 그래봐. 어른이 그러면은 어이구 저 뭐냐 다 커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여긴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규범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거야. 이 어른으로서의 암묵적 룰 이런 게 있어. 어른은 뭔가 좀 점잖아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뭔가 어른이 뭔가 게임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거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암묵적인 규범 룰이 있다고. 이런 거에 의해서 두들겨 맞는다는 거야. 이 두들겨 맞는다는 거. 아유 너 다 커갖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말로 된 이 폭행을 얻게 되는 거죠. 언어로 된 폭행을 당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경시한. 됐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자 문장이 겁나 길게 나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래요. 특히나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 지금 위에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이 뭔가 놀이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암묵적 룰에 의해서 뭔가 제한당하고 뭔가 대놓고 놀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을 묘사한 거야. 맞죠? 자 그런데 특히나 사실이다라고 한 거 보니까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냐? Who have been valued. 평가받아온 사람이야. 뭐에 대한 평가를 받아왔냐면 performance standards래요. 성과 어떤 표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성과 기준으로. 자, 근데 어떤 성과 기준이냐? 이 이하가 꾸며줍니다. 이게 PP형이고 PP형이에요.
set by parents or the educational system. 부모나 교육 체계에 의해서 세팅되거나 설정되거나 measured 측정된 거야 by other cultural norms. 다른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측정된 성과 기준이랍니다. 어떤 규범이냐? That are internalized and no longer questioned. 내면화되어서 더 이상 의문시 되지 않는 그런 다른 문화 규범에 의해 측정된 성과 기준으로 평가받아온 사람들이랍니다.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설명합니다. 잘 봐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 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예시로 할게. 게임이 제일 만만하니까. 쌤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게임을 하면은 어른들이 아니 그래 어리니까 뭐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 지금 내가 게임을 하면은 어휴 나이 먹고 뭐하냐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대놓고 게임을 못하고 막 숨어서 게임하고 오히려 커서 몰컴을 하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못 논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기업 어떤 재벌의 막 뭐 그런 손자야. 예를 들어서 비웃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다고 쳐봐. 그러면은 야 대기업 재벌의 손자인데 막 그 뭐야 대기업 재벌의 그러면 회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나한테 와갖고 아들 가서 PC방 가서 롤이나 한 판 할까 이럴까? 이재용 회장이 그러겠어요? PC방 사줄게 차라리 이러고 말겠지. PC방 가서 우리 롤이나 한 판 할까 이러겠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온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에 무조건 시험 몇 점 받아. 너 수업 100점 받아야 돼. 너 영어 몇 점 받아야 돼.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거는 어리석은 애들이나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상류층 애들이 막 되게 하찮게 보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옛날 그런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 항상 이제 그 악역으로 나온 아줌마 있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그 아줌마가 약간 이렇게 멸시하듯이 보는 그런 눈빛으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눈빛 있잖아. 그런 것 마냥 이제 뭔가 이렇게 경시하는 거야. 굉장히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럼 이건 평범한 집안은 아니죠. 자 그런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게임을 커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더 욕처먹겠죠. 평범한 사람보다. 야, 너가 지금 어떻게 그런 천한 것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사실이라는 거야. 특히나 더 이게 알맞는 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그런 사람은요 성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왔어. 근데 그 성과 기준이 뭐냐면은 부모가 정했어. 아니면은 교육 체계가 정했어. 이런 거에 정해진 시스템이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한 거 뭐겠어? 야, 너 이번에 이렇게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교육 제도가 정했어. 여기까지는 받아줘야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해서 설정된 이런 성과 기준이 있겠죠. 아니면 평가됩니다. 다른 문화적 규범에 의해 측정된 거래요. 그 문화적 규범이 뭐냐? 내면화돼서 더 이상 의문시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면화됐다는 거는 내가 이제 하도 그런 환경에서만 자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미 완전 고정된 거야. 그런 마인드가. 게임은 되게 천한 거야. 노는 거는 아니야. 이게 이제 내면화된 거야. 아예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의문이 안 들어. 게임을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까지 아예 세뇌가 돼버린. 오케이? 그렇게 세뇌시키는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평가를 매번 받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되게 그러니까 빡빡하게 살아온 거야. 쉽게 말하면 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커갖고 놀겠대.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그것도 다 커갖고 왜 이제 와서 놀겠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특히나 더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시다. If someone has spent his own life worried 하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잠깐 보자면 이 설명을 아래 써놨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기다 좀 써볼게요. 이게 뭐냐? 우리가 보통 spend에 시간 나오면 보통 ing를 많이 쓰죠. ing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ing가 아니라 pp를 쓴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럼 pp를 쓴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PP 되느라 시간을 보내다 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거고 되느라 시간을 보내는 거야. 별거 없죠. 그대로 적용해보자. 만약 누군가가 보냈다면요. 그의 성인기를 보냈다면요. 뭐 하게 되느라? 걱정하게 되느라. 됐어? 뭐에 대해서? 항상 여기 잠깐만 볼게. 여기 about이라는 전치사 나와 있죠.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ppear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어요. 동명사. 아니, 전치사의 목적어도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왔는데 이 appear라는 건 나타나다 등장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죠. appear 뒤를 보면은 respectable, competent, and knowledgeable이라는 보어가 나와 있어. 형용사 보어. 자, 우리가 appear 뒤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해 보이다라고 해석해요. 뭐뭐해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즉 appearing은 여기서 우리가 seem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 ing가 똑같이 ing로 쓸게. seeming. 그래서 seeming이라고 써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볼게. 잘 따라와봐. 존경할 만하고, 그러니까 항상 존경할 만하고 유능하고 박식해 보이는 것에 관해 걱정되느라 그의 성인기를 누군가가 보냈다면. 됐어요? 됐어? 즉,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되게 딱 얘기만 들어도 되게 막 빡빡하지 않냐? 아, 막 맨날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평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쳐봐. 니네 우리 정규 수업할 때 그 맨날 학원에서 평가 보내잖아. 데일리 테스트, 단어 점수 이런 거 평가 가잖아요. 부모님한테. 야, 너 오늘은 왜 98점이야? 왜 하나 틀렸어? 맨날 이런다고 쳐봐. 엄마가 오늘은 왜 B 플러스야? 뭘 틀린 거야? 열어봐. 막 이런다고 쳐봐. 맨날 너 이거 평가 안 나왔으니까 너 오늘은 핸드폰 사용 너 핸드폰 이틀 압수야. 막 이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산다고 쳐봐. 얼마나 숨막히겠어. 얼마나 숨막히겠어.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20년을 살았다고 쳐봐. 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냥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만큼을 지냈으면. 오케이?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내면화가 돼 있다. 이미 내면화가 돼 있는 상태야. 근데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야. 뭐를? 아, 나는 항상 누군가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유능해 보여야 되고, 나는 항상 똑똑해 보여야 돼. 이런 거를 걱정하느라 자기의 성인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대. 얼마나 이것도 되게 빡빡한 삶이잖아. 그렇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it can be hard. 어려울 거래. 뭐가? To let go sometimes. let go는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버리고 become 되는 거야. 뭐가? physically and emotionally free랍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힘들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아, 이거 얘기만 들어도 숨 막히지 않냐? 약간 이거 유재석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유재석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바른 생활, 연예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딱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뭘 신경 써야 될까? 항상 다른 사람의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항상 뭔가 박학다식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걱정하면서 성인기를 보내야 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현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뭐 유재석이 게임한다고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 야, 저거 MC라는 사람이 롤이나 처음 앉았네. 누가 이러겠어요? 우와, 유재석도 롤을 하네. 막 이런 반응이겠지.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만 예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반응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런 거에 문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걱정을 떨쳐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버린다는 건 그러한 걱정을 떨쳐버린다는 거야.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자유롭게 되는 게 되게 힘들 거라는 거지. 이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문 보시죠. The thing is this.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즉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어쩌라는 겁니까? You have to give yourself permission. 너는 너 자신에게 허락을 줘야 한답니다. 어떤 허락이냐면 to improvise, 즉흥적으로 할, meaning, 흉내낼, to take on. take on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어떤 띄다라는 뜻이거든. 띄다? 이 띈다라는 게 어떤 속성을 띄다라는 거예요. 속성을 띄다.
그러니까 속성을 뭔가 나타내다, 뭐 띄다, 나타내다 이런 겁니다. 보통 take 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여러분 왜 어떤 뭐 연예인을 예를 들어 봤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 같은 게 느껴져.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take 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뭐를 띠고 있는 거냐면 long hidden identity. 길게 숨겨놓은 그런 정체성을 띠도록 너 자신에게 허락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실컷 문제점만 얘기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어른이 애들처럼 놀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냥 계속 그 얘기한 거야. 놀면 안 돼. 너 그렇게 애들처럼 놀면 안 돼. 네가 뭐 애야? 계속 이런 취급을 받아. 근데 필자가 어쩌라는 거야? 아니야. 왜 어른은 그러고 놀면 안 되는데 너도 그렇게 놀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도 그냥 즉흥적으로 해. 그냥 뭔가 계획하고 하지 말고 그냥 길 가다 갑자기 그냥 놀아. 오락실 가. 그냥 가서 놀고. 너도 어린애들 뭐 여기서 이 흉내낸다는 거는 뭐 애들을 흉내내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뭔가 어떤 노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사람 흉내내면서 서로 재밌게 논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애들이 뭔가를 흉내내면서 놀기를 많이 하잖아. 그렇잖아. 맨날 내가 주말만 되면은 내가 사람인지 공룡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공룡 흉내를 많이 내요. 아무튼가.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정체성을 띠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라는 겁니다. 너도 순수한 애들처럼 놀아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래서 초반 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른도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놀이를 즐겨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출제 포인트는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갑시다. 자, 다음 내용 21번 문제가 원래는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밑줄 내용 추론 문제인데요. 원래 문제가 이거였어요.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건데, 보통 이런 밑줄 내용 추론을 이제 변형하기에 제일 좋은 유형이 뭐냐면 바로 빈칸입니다. 빈칸. 그러니까 빈칸으로 바꾸기가 제일 만만한 유형이 바로 이 밑줄 내용 추론이에요. 이 녀석의 정답이 이거거든요. Explain seemingly creative ability not rooted in firm knowledge.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이 밑줄이 어디 있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 여기거든.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빈칸으로 내는 거야. 요 자리를 빈칸으로 낸 다음에 당연히 빈칸을 이거를 그대로 안 쓰겠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데요. 이 변형한 것도 잘 안 냅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 모의고사 보기문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버전에서 한 번 더 바꿉니다. 이 버전에서 한 번 더 바꿔요. 자, 쉽게 바꾼다면 그냥 단어 정도만 바꿉니다. 뭐 display, 뭐 rooted, form, 뭐 creative 이런 단어를 그냥 단어만 조금 이제 적절히 바꿔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통으로 갈아엎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돼요. 보통 빈칸으로 변형할 때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빈칸의 내용이 이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건데 그래서 이게 뭔 말인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을까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빈칸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행히도 내용은 저도 안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제 제목부터 볼게요. Emphasizing only knowledge or only creativity fails. 오로지 지식만을 또는 오로지 창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fails, 실패한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어가 뭐냐면요. 맨날 심심하면 나오는 단어. 즉 biased입니다. biased. 이거 뭐 뜻이야? 편향된. 편향된이죠. 편향된. 편향된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 봐봐. 야, 지식만 강조해. 아니야, 창의성만 강조해. 둘 다 뭐야? 실패한다고. 그래서
그럼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이거의 적절한 믹스가 좋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가 참고로 본문에 없어요 단어가. 그래서 내기 괜찮은 어휘겠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주제고요. 주제문에 사실상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And learning environment 어떠한 학습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냐? 대절이야. 여기까지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꾸며줍니다. 잘 따라오세요. deal with 나왔는데 다루는 겁니다. 뭘 다루느냐? only the database instinct.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or only the improvisatory instinct. 얘가 2번입니다. 됐어? 1번이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오로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 또는 오로지 즉흥적인 직감 이거를 다루는 학습 어떤 학습 환경이든지 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지식이라고 나온 게 있었고 창의성이라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1번, 2번 중에 뭐가 지식이고 창의성인 것 같아요? 뭐가 지식이고 뭐가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근거한 직관. 1번이 지식 2번이 창의성 됐어? 요거예요 요거 됐죠? 이 내용은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만을 또는 어떤 이제 즉흥적인 직감만을 어떤 한쪽만을 다루는 학습 환경은 무시해 버린답니다. 우리의 능력의 절반을요. It is bound to fail. Be bound to가 바로 must의 뜻입니다. 반드시 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답니다. 대놓고 나왔어요. 첫 문장에 이 필자는 뭘 말하고 싶습니까? 두 개 적절히 섞어라. 이거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되니? 벌써 나왔어. 그러면 이제 뒷내용에 뭐가 나야 되냐면 얘들아 봐봐. 뒷내용에는 1번 그러니까 1번에 만약 치우친다면은 이런 게 안 좋아. 2번에 치우친다면 이런 게 안 좋아. 이런 내용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얘들아 이 글을 시험 내기에 뭐가 좋을까? 순서 되게 좋지 않겠냐? 순서? 첫 문장 주고 1번에 대한 설명 쭉 2번에 대한 설명 쭉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 또는 삽입 문제 내기 되게 좋다는 거야. 얘네 거기 맨 아래 보면은 시점 전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얘네 찾았어 맨 아래. 찾았니? 네. 그 시점 전환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미리 말해줄게. 그 부분이 바로 2번 시작되는 부분이야. 그 전까지 1번 되게. 오케이? 그래서 그 시점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글의 순서 문제도 낼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큰 구성은 다 말을 해줬습니다. 큰 구성.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1번 설명 갑니다.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이 사람은 재즈 기타리스트라는 어떤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makes me think of jazz guitarist. 그것은 나로 하여금 재즈 기타리스트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즉, they're not going to make it. 여기서의 make it은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뭐 한다면 they know a lot.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요. 뭐에 대해서? 음악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악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근데 하지만 don't know. 알지 못한답니다. How to jam in a live concert. 잼이 즉흥 연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콘서트에서 즉흥 연주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러면 실패할 거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예시가 이게 제가 이제 이 음악 쪽에 조예가 없다 보니까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제 쌤이 이제 강사니까 강사로 저는 예시를 드릴게요. 강사로서. 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서울대 출신이야. 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그러죠. 법대 출신. 내가 어떻게 이겨 법대 출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4년제 지방대 출신이라고 해보자. 지잡대, 기안대 출신. 이런 데라고 쳐봐. 근데 이 사람은 공부만을 했어. 이 사람은 이론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렇게 애들이 이해를 잘할 거고 저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이해할 거다. 이론은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무대 공포증이 있어. 막 애들 너네 얼굴만 보면 막 벌벌 떠. 이게
되겠냐? 안 되겠지. 그렇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겨. 언제나 수업엔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 그렇지? 생길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때려줄게 지금. 나 잘 때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유진이가 나한테 막 아니 유진이가 둘이구나. 어쨌든 유진 원이 원투로 할게요 그냥. 자 유진 원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막 뭐 물어봤어. 선생님, 잼이 발라먹는 잼 아니에요? 이게 왜 즉흥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당황하는 거야. 왜? 이건 내 계획에 없던 거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약하다는 거지. 즉흥성에 약하다는 거야. 즉흥성. 거꾸로 얘는 뭐냐? 얘는 사실상 미리 말할게요. 얘는요 사기꾼이야 그냥. 사기꾼. 얘는 사기꾼이야. 얘는 어떤 상황이냐? 얘는요 영어의 태풍서도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막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나는 거야. 입을 너무 잘 털어갖고 영어는 쥐뿔도 모르는데 다 입 털어갖고 이걸로 이제 카바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여기에서 여기 구문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갖고 이게 당연히 목적이지. 막 이러면서 치는 목적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사기 치는 거야. 입을 잘 털어갖고 누가 봐도 목적어지. 막 이딴 말하면서 이게 이제 즉흥성이 좋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지식은 없어. 그러면은 너네는 누굴 고를 거야? 누구 고를 거야? 누구? 너네가 강사로서 한 명을 이제 골라야 돼. 누굴 고를 거야? 아니 둘 다 못해 먹지. 어떻게 골라? 아니 물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얘가 낫긴 하겠다. 근데 얘는 말을 못 하는데? 얘는 말을 못 해. 이러고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 결국에?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결국엔 실패하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적당히 공부도 해야 되고 적당히 사기도 좀 치고 이건 사기는 아니고요. 네. 아니 사기라고 하니까 진짜 사기 치는 거 하잖아. 네.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든지 간에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밸런스가. 자 다음 내용 봐봐. 아까 전에 좀 연기 근데 좀 소름 돋았던 것 같아. 자 일부 학교랑 직장이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거야. 일부 학교랑 직장이 강조한대. 뭐를 강조하냐면 저희가 stable, rote learning 이런 거를 강조한답니다. 안정적이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야? 지식. 됐어? 지식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안정적이야. 기계적으로 암기한 거야. 이 기계적으로 암기했다는 건 뭐 너무나 들 수 있는 예시가 많죠.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3분 뒤에 이거 하고 5분 27초 뒤에 이거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럼 그걸 다 외워갖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뭘 못해요? 변수에 취약한 거야. 5분 27초 해야 되는데 5분 25초에 바꿔야 돼. 갑자기 2초 더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변수에 취약한 거죠. 그들은 무시합니다. The improvisatory instinct를요. 즉흥적 직감을 무시해버린대요. 어떤 직감이냐? Drilled into us. Drilled into 하면은요, 뭐뭐에게 주입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입된 그런 즉흥적 직감을 무시한답니다.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되어 왔던 그런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합니다. Creativity suffers. 창의력이 악화된대요. 당연히 그러겠죠?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야. 정해진 대로만. 초단위로만.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갑작스러운 변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즉흥적인 직감이라는 거는 갑작스러운 뭔가 뭐 예기치 못한 어떤 뭐 변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수 대처 능력이라고 할게요. 변수 대처 능력. 됐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즉흥적 직감이라고 한 거야. 즉흥적 직감. 지금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5분 27초에 내가 일처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5분 37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오케이? 느낌. 그런 직감이 있잖아. 즉흥적인 거. 됐어?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닐까? 맞아? 이거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아니야. 무조건 매뉴얼대로 해. 무조건 매뉴얼 입장이야. 절대 벗어나지 마. 무조건 매뉴얼. 됐어? 이해됐죠? 야 하던 대로만 해. 하던 대로만 하는데 창의성이 생기겠냐?
안 생기지. 창의성이 악화된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others 다른 버전입니다. 시점 전환된다 했죠? 여기서 others 아까 말했는데 위에서 말한 이제 다른 학교와 다른 직장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schools and workplace 이게 이제 생략된 겁니다. 자, 다른 학교와 직장에서는 강조합니다. creative usage 창의적인 사용을요. of a database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그런 사용을 강조한답니다. 반대 버전이야. 반대 버전. 자, 근데 뭐가 없어요 이번에는? installing a fund of knowledge 지식의 축적을 뭔가 설치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식을 안 쌓았다. 쉽게 말해서 뭐야? 공부 안 했다고.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애초에 공부도 안 했고요. 약사비부터 배운 거야. 약사비부터. 됐어? 정석이 있는데 정석부터 안 하고, 그러니까 정석을 익히고 난 다음에 약사비를 배워야 되는데 정석은 모르고 약사비부터 배운 거야. 오케이? 강사를 하려면 영어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유도리를 발휘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영어는 쥐뿔도 모르면서 활동사는 대충 이렇게 익히면 되고 분사구문은 대충 이렇게 익히면 돼. 이것부터 배운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they ignore our need. 그들은 우리의 욕구를 무시합니다. 어떤 욕구냐? To obtain. obtain은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죠. 뭐를 얻어?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무시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다. 이게 뭐야? 지식을 쌓는 걸 말하는 거죠. 지식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무시하는 거잖아. 콤마 위치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죠. 그리고 그것은 포함합니다. include가 원래 얘들아 동명사를 목적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하다 이런 건데 ing 나왔지. 그러니까 암기하고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뭘 암기하고 저장하냐면 richly structured database. 풍부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됐어요? 이런 거를 무시해. 이런 거를 암기하고 저장하는 걸 포함한대요. 쉽게 말하면 풍부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착되어 있는 지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지식 사항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잠깐 말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저기 뭐야?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는 정착되어 있는 지식이잖아. 그렇지? 이거 창의성이랑 관련 있어요? 관련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뭔가를 알고 싶다. 뭔가를 배우고 싶다. 그게 꼭 공부적인 측면이 아니더라고. 뭔가를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필요 없어. 암기 안 해도 돼. 그냥 창의성이 짱이야. 이따가 하지 마. 이런 욕구를 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야. 얘도 뭐야? 안 좋다는 거지. 저 그래도 영어 강사하려면 영어 좀 배워야. 됐어. 애들 뭐 어차피 다 몰라. 그냥 입만 잘 털면 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애들이 왜 몰라, 씨. 예전에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조금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진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학원 있을 때 제가 팀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한 분이 새로 이제 오셨어. 근데 이제 그 이력을 봤는데 스펙이 막 장난이 아니야. 무슨 막 해외 대학 나왔고 막 바이링구얼 가능하고 뭐 어디서 뭘 가르쳤고 막 이제 나이도 이제 나보다 한참 많으시고 그렇게 이제 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어땠냐면요. 그 사람은 이제 2번 케이스라기 아니야 1, 2번 케이스가 안 좋은 쪽으로 결합된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펙은 되게 좋았어. 스펙은 대학 학벌도 엄청 좋고 경력도 있고 스펙은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뭐랄까 약간 좀 내가 봤을 때는 학벌 또는 경력을 좀 숙인 것 같아. 아마도 좀 숙인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이게 학생들은 딱 들으면 알아요. 너네들은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이걸 잘 알고서 알려주는 거구나. 이 새끼 이거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대충 그냥 이거 자소서만 보고 알려주는 것 같아. 이 느낌이 딱 오지 않냐? 얘네도 배우다 보면은 그냥 책만 보고 있는 건지 다 알잖아. 얘네도.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나 봐. 뭔가 그냥 책만 보고 있는 느낌이야. 책만 보고. 그냥 You may know, 여러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Someone like this, 이런 누군가를 Where you work,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는 시 니네도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배척당한 거죠. 한 일주일 뒤에 잘렸어요 학원에서. 네. 되게 여기는 그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사계는요. 못하면 퇴출이에요. 못하면 퇴출. 자 아무튼 이어서 볼게요. You get people. 자 그래서 너는 얻게 됩니다.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이냐? For great improvisers. 그러니까 훌륭한 즉흥 연주자인 사람들은 얻는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훌륭한 즉흥 연주자라는 거는 이제 그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얻게 되지만 하지만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임기응변은 되게 좋아. 근데 지식이 얕아. 이런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You may know. 너는 알 수도 있습니다. Someone like this. 이런 누군가를 알 수도 있답니다. Where you work. 네가 일하는 곳에서요. 뭐 꼭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그 저기 물리학자 중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패러데이. 들어봤냐? 패러데이 법칙 해갖고 이제 그 발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흑수저였어. 완전 초흑수저였는데 이 사람이 그 물리학의 물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 사람이 그 촛불 매니아였거든요. 이 약간 이제 이 이과계에서는요 촛불 패티시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촛불 갖다가 막 한 9개인가를 증명을 해냈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발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식을 못 세웠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중3 수준의 수학도 할 줄 몰랐어요. 교육을 못 받아갖고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이거야 이거. 딱 이런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맥스웰이라는 수학자한테 뺏겨갖고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게 됐죠. 뭐 이게 뭐 답답한 소리고요. 어쨌든 임기응변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지식의 깊이는 얕은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재즈 뮤지션 얘기 나옵니다.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그들은 재즈 뮤지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있고요. 그리고 have the appearance of jamming.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But 그러나 in the end 결국엔 they know nothing. 그들은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주하는 척 막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근데 뭐야? 쥐뿔도 아는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임기응변만 잘하는 거야. 그냥 그럴듯하게 이제 막 잘 보이고 잘 치는 막 이렇게 포즈 막 이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기타 안 치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손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냐? 나 코드 쥐뿔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손짓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요래요래 막 잡잖아 애들이. 몰라 저는요. 근데 그런 흉내를 잘 낸다는 거죠.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마지막 문장 나옵니다. They're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그들은 연주하고 있대요. 지적인 에어 기타를요. 에어 기타니까 공중에 있는 기타잖아 말 그대로. 공중에 있는 기타. 이게 뭐야? 기타가 없는 상태. 지금 내가 기타가 없잖아. 이게 에어 기타야 에어 기타. 이거를 내가 막 이러고 있어. 뭔가 그럴듯해 보여. 야 내가 막 이제 너네한테 막 허세 부리고 싶어. 잘난 척하고 싶어. 야 쌤이 옛날에 기타를 좀 쳤었거든. 내가 막 그때 이렇게 쳤어. 막 옛날에 내가 막 가을동화 이런 것도 막 지금 막 띵띵띵띵띵띵 아무도 몰라. 뭐가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몰라 나는. 이러면서 그냥 척하는 거야 척하는 거. 이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적으로 기타 연주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바로 요 얘기예요. 정리해보자면 This play is seemingly creative, utterly not rooted in formal knowledge. 나와 있죠? 즉 무엇입니까? 뭔가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 이 루트 인하면 뭔가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견고한 지식이 뿌리 박혀 있지 않은 겉보기에는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안에 깊게 뿌리로 박혀 있지 않은 그냥 겉보기에만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 상태라고 지금. 됐어? 자,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둘 중 하나만을 강조하는 건 실패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두 개를 적절히 섞어라 라는 거겠죠. 됐죠? 자, 우리 주희가 계속 쳐들고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